오늘 할 거는 이제 연속 균등분포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거든요. 그냥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마 가장 기본이 되는 연속 분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포인데 또 쉬운 만큼 또 그만큼 중요해요. 원래 수학에서는 쉬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또 제일 많이 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저희가 이제 랜덤하게 0에서 1 사이에 랜덤한 수를 뽑는 게 나중에 가면 이제 사실 여기서는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그 이제 확률 모델링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참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확률 모델링 한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너무 깊숙한 분야고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저기 컴퓨터 이제 확률 모델링 그러니까 확률 모델링 쪽에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확률 알고리즘 같은 걸 다루는 친구들이 많이 이거 연구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0하고 1 사이 나오는 수를 저희가 딱 랜덤하게 뽑을 수 있어야 다른 분포들을 컴퓨터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뭐 어떤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수를 뽑고 싶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폼인데 뭐 나중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익스포넨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감마 함수라든지 아니 그 감마 분포라든지 아니면 포화성 분포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을 따르는 그 수를 하나를 랜덤을 뽑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뽑을 때 저희가 요거를 씁니다. 이걸 씁니다. 이거 균등분포를 써요. 그걸 뽑을 때.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많이 기본이 되는 상이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어렵진 않고 너무나 이제 직설적이고 직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어려우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균등분포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유니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폼하다는 좀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유니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니면 뭐 균등하다 나오면 무조건 균등분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균등분포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수를 뽑는다. 뭐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의 수를 뽑는데 그 0과 1에 그 사이에 있는 수가 나올 확률이 다 전부 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이 경우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이렇거든요. 그냥 사실상 다 똑같은 거죠. 그냥 어느 수를 뽑든지 간에. 그래서 모든 확률이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0에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 있는 숫자가 나올 확률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이 경우는. 근데 이제 사실 이걸 완벽하게 이걸 구현할 수 있냐 없냐도 이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로 이걸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저희는 못하죠. 그렇게 인간은. 왜냐면 인간은 무조건 자기 습관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그게 안 되는데 컴퓨터도 사실은 많이 힘든 걸로 알아요. 컴퓨터한테도. 근데 그래서 이 다양한 방법, 특히 이제 정수로운 내용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쪽은. 그, 근데 컴퓨터가 균등 분포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건가요? 예, 그 컴퓨터한테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는 저희가 랜덤 넘버라고 안 하고 수도라는 말 앞에 붙여요. 이게 음, 수도가 약간 거짓된 약간 이런 뜻이잖아요. 약간 그런 척하는. 그래서 엄밀히는 이걸 저희가 컴퓨터로 뽑는 숫자를 랜덤 넘버라고 안 하고 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랜덤 넘버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긴 하는데 원래는 앞에 수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러는 척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수론에 있는 그 저기 합동식이 있어요. 콩그런트. 요 합동식을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약간 흉내내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초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요걸 써가지고 저희가 요걸 만들어냅니다. 그럴싸하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컴퓨터 이것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주제입니다. 이것도 아직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더 랜덤에 가까운 숫자를 만들 수 있을지. 그래서 랜덤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도 많고 진짜 실제 랜덤을 따르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냥 컴퓨터한테 뭐 예를 들어 화투도 마찬가지네요. 저희 고스톱 같은 거 컴퓨터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앱이나 전부 다 그 랜덤 숫자 이거 뽑아가지고 사실은 다 돌리는 거거든요. 화투 패들도 전부 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돌렸을 때랑 컴퓨터랑 돌렸을 때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 컴퓨터는 이 수도를
랜덤으로 따르는 거고 우리는 실제로 랜덤으로 따르는 거니까. 네,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이제 보는 게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네, 아직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컴퓨터한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컴퓨터도 랜덤하게 못 뽑아요. 사실은. 컴퓨터. 그래서 아까 저런 수도 랜덤 넘버라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알려주는 겁니다.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면 대충 랜덤 넘버처럼 비슷하게 될 거니까 뽑아라. 이렇게. 예. 사실 컴퓨터도 랜덤 못 뽑죠. 사실 컴퓨터도. 할 줄 모르죠. 컴퓨터는 인간이 안 가르쳐 주면은. 근데 인간도 뽑을 수 모르는데 자연의 섭리인데 사실 랜덤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예. 수도라는 걸 써서. 그러니까 규칙이 없어야 랜덤인데 규칙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도라는 말을 앞에 붙여줘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랜덤 넘버를 뽑을 때 요 균등 분포, 특히 이 균등 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가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사실 랜덤인지 아닌지 저희가 볼 때 이 균등 분포를 따라야지 랜덤입니다. 확실하게. 왜냐면 그쵸? 왜냐면 모든 수가 다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랜덤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걸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거 안 따르면 무조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알고리즘. 요걸 안 따르면 균등 분포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좀 말이 좀 길었는데 요거에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요렇게 정립니다. 근데 이건 되게 직관적이죠. 그냥 B에서 A 빼서 그냥 나누기 1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1로 나눈 겁니다. 아니, 예,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나눈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건 이제 확률이 아니라 그 밀도 함수죠. 얘는. 그냥. 예, 그쵸. 밀도 함수죠. 그 PDF. 지금까지 확률 질량 함수 얘기했는데 이거는 PDF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이게 확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확률 밀도입니다, 이거는. 여기다 뭔가를 곱해야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근데 토마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질량이 된다. 뭐 그때 밀도에다가 뭐 길이 곱해야 질량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 구간을 저희가 그래서 따졌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야, 좀 헷갈리시면은 이제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에 이제 예,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식만. 그래서 여기 제가 쓴 설명이 확률 변수 x는 만약에 x가 이 유니폼을 따른다고 하면은 균등한 확률로 a와 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실수를 가진다. 요게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똑같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실수가. 그리고 저기 알파를 이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어퍼 바운드라고 그러고 베타를 이제 로어 바운드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어로는 상계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요거를. 예, 왜냐면 이게 특히 시대석학에서 로어 바운드, 어퍼 바운드 이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거기서 상계하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상계하계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통계나 이런 데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요거를 선생님, 실제로는. 네. 여기 아, 알파가 왜 어퍼 바운드예요?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은 걸로 그래프에 나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 아, 아. 네, 선생님이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가 오타 졌습니다. 요게 하계. 그러니까 알파가 작으니까 예, 맞습니다. 하계고 이게 상계. 제가 어제 이거 채점 끝나고 바로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었나 좀 만들어 감이 있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요거는 예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거 뭐 굳이 이게 뭐 엄청 뭐 자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알파가 0이고 베타 1이면은 그냥 표준 스탠다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그냥.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노멀 펑션 가우시안 저기 분포 난 노멀 분포 배우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랑 표준 정규 분포는 되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름 근데 표준 균등 분포는 뭐 쏘쏘해요 그냥 예. 중요할 때도 있고 안 중요할 때도 그러면, 예. 그러면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면은 표준 균등 분포가 아닌가요? 예, 아, 그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안 해요. 그거는 반드시 어, 0하고 1 여기 1 사이 1. 혹시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왜 0하고 1이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꼭 아마 0을 기준으로 이 표준 균등분포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 랜덤 넘버 뽑을 때 0에서 1까지 딱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사실 저도
왜 이렇게 0하고 1을 표준으로 뒀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근데 뭐든지 보면은 0을 항상 뭔가 포함하고 쓰면 다 표준이에요. 그냥 노말도 그렇고 음, 얘도 그렇고. 왜냐면 그게 이제 중심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0을 딱 기준으로 얘네가 이렇게 딱 그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음, 그냥 0을 기준으로. 그냥 그 이유인 것 같아요. 0이 뭔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왜 이걸 표준이라고 제가 부르는지. 근데 우리가 그 용어 기억이 안 나는데 벨 커브 있잖아요. 표준으로 한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는 그냥 모양만 normal distribution인가요? 그것도 그러면 영을 중간이 기준으로. 0이어야 돼요? 아, 그것도 중간이 항상 0이어야 돼요? 예, 얘도 평균 아, 0인데. 예. 그렇구나. 이거랑 맞추기 위해서 약간 정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뭐든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도 영을 기준으로 한 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한 다음에 그 중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1로도 갔다가 2로도 갔다가. 그런 음, 것처럼 요 표준 균등 분포라는 것도 영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그 음, 표준자 음, 붙은 게 0으로 뭔가를 좀 공통적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것 음, 같네요. 이게 말 그대로 스탠다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 딱 기준을 잡아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0을 기준으로 많이 두잖아요. 0을 기준으로 양수, 음수도 나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표준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추측한 건데 아닐 수도 있지만 메센스한 것 같아요. 표준 기저배트도 약간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이. 근데 이제 스탠다드, 예, 그냥 스탠다드만 무조건 이제 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1로 끝난다. 이렇게까지만 그냥 알고 계시면은 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저도 표준 기자 생각 났었어요. 그것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고개 떠올랐으면은 이제 일단 리니어 알제브라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그거는 questionable 합니다. 네. 이번 TA도 저기 1학년 저기 뭐야 1학년 그 리니어 알제브라인데 예, 좀 많이 좀 생각보다 많이 조금 그 여기 애들은 약간 하치연산에도 많이 약하니까 예, 원래는 시험 때 계산기 쓰면 안 되는데 계산기 엄청 써야 돼 진짜. 근데 그 말릴 수도 없고 애들 계산기 못 쓰게 하면 진짜 완전히 망할 것 같아가지고 계산기를 못 쓰게 했어. 원래는 진짜 안 되거든, 쓰면은. 근데 교수가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것까지 진짜 안 쓰면 진짜 바닥날 것 같은데, 쟤들. 그래서 일단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 공식을 알았으니까, 요거에, 참고로 이제 뭐야, 그 연속에 있어서는 요렇게 안 씁니다, 잘. 예, 연속에 있어서는 요렇게 안 쓰고, 다 요런 식으로. 아니면 요렇게. 함수처럼 씁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딱 정해진 하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되는데 그건 무조건 0이죠. 연속 분포에서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가 요렇게 안 쓴, 요런 노테이션 안 쓴대요. 여기서는. 반드시 범위만 갖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연속 분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요렇게 두 가지가 많이 쓰는 거고 요런 식으로는 안 쓴다는 거. 요런 식으로는 안 쓴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도 쓰는데, 그러니까 누적 분포 함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위까지의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저희가 여기다 써놨지만은 그 저희 정의 이용해서 그 누적 분포의 정의 이용해서 px가 작을 확률은 저희가 이제 원래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원래 정의가 죄송합니다. 요렇게였나요? 잠시만요. 요게 맞네요. 요게.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x까지 그리고 여기선 저희가 fx t라고 할까요 그냥 범위 베리어블로 dt 이렇게 쓰는데 저희가 이제 이 범위는 여기서부터 주어졌죠. 사실 요 안에서만 저희가 그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지우는 게 나을 뻔. 너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가 된다 그랬으니까 알파가 제일 낮은 하계
하계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알파부터 x까지 뭐 x가 이제 베타를 뭐 뛰어넘으면은 그것도 이제 베타로 확 그냥 예, 줄겠죠 x가 베타가 돼버리겠죠. 만약 x가 베타를 넘어버리면은.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사실 많이 뭐 없다고는 얘기 못 하겠지만은 예, 아무튼 그렇게 저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써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dt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풀면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요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게 그래서 누적 분포 함수의 경우는 베타보다 크면 무조건 1. 요 그림 보시면은 명확하죠, 사실.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는 점점 증가하다 일직선으로 그 직선으로 증가했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1로 딱 수렴하는 1이 딱 돼버리는 도달해버리는 그 명원이 1로 가는 약간 그런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요게 균등 분포의 누적 분포가 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만 기억해두면은 예, 크게 그리고 이것도 공식이지 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모르면 이거 이렇게 써서 그냥 애초에 정의 써가지고 이제 푸시면 어, 이거는 뭐 예 말씀해 주시죠. 어, 네, 제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선생님, 그래프가 왜 그런 모양이 된다고 하시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요게 그 제가 지금 잠시만 이 마우스가 왜 자꾸 도망을 가지? 네 저희가 이제 누적 분포를 구해 보면은 이게 이제 요 범위에서입니다. 요게 요 범위에서 누적 분포는 이 여기 이 범위 안에서의 누적 분포는 제가 이제 이렇게 누적 분포 정의 따라서 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구한 fx입니다. 이게 PDF 네. 해서 요게 죄송합니다. 요게 튀어야 된다. 이게 제가 이거 x로 했는데 이게 튀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요렇게까지 구했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데 이 친구는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 전이 되면 당연히 애초에 확률도 없으니까 0이고 요거는 저희가 사실 여기다 베타만 집어넣어도 알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베타만 집어넣어도 그러면 아, 1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베타를 넘으면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확률이 없기 때문에 베타 넘어서는 또 마찬가지로 음,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1로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누적분포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쭉 0이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1로 쭉 가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구간인데 사실 누적분포가 넓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 어떤 특정한 지점까지의 넓이. 그래서 첫 번째 이 지점까지의 넓이는 한 요 정도인데 저희가 요 정도까지의 넓이는 이만큼입니다. 늘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저기 규칙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좀 일정하게 늘어나죠. 점점 사실 넓이들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넓이가 이만큼 때는 이만큼의 넓이를 가진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이런 식으로 계속 넓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아까 요거 이 관점에서 보면은. 누적 분포니까, 아, 네네. 네네네. 또는 요거를 이제 그래프화를 시키는데 사실 요거에서 요걸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게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제 알파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 그냥 그 개수로 곱해진 거니까 하는 데서 해서 사실은 조금 그래서 알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고 왜냐면 오른쪽으로 제가 이동을 했거든요. 이게 요 마이너스 알파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전부 다 곱해서 1로 만들어주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개수가 약간 이렇게 좀 눌러준다 그래야 되나? 이게 1, 딱 요거 이 넓이가 1이 나오게끔 이 친구가 맞춰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멀라이제이션처럼. 그냥. 근데 이거는 근데 그냥 이건 제가 그냥 떠들어내는 거긴 한데 근데 일단은 요거를 저희가 그래프를 그리면 요 모양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 그래서 베타 넘어가면 전부 다 1이 되게끔. 이렇게. 사실 이 친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앞에 요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 아무튼 요거는 근데 저희가 이제 요렇게까지는 내 그래프까지 그릴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런 모양을 따른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구했을 때 요렇게 구한다는 거 요렇게
이렇게 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사실 문제 없어요.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컴퓨터 치면 돼요, 사실. 예, 음,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게 기울기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 x 절편이라고 하는 게 x축하고 만날 때의 x 값이 알파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y가 0이 되잖아요. 그 점을 지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네.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런 거 이용하면은 직선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저도 알파, 예, 베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헷갈렸죠. 그러니까 베타 알파는 네, 숫자라고 예, 생각하시면 예. 편하실 거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 게 저도 TA 할 때 그래프 그리는 문제는 다 빼거든요. 그냥 저도 이게 그래프 잘 못 그립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설명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프 문제는 죄다 빼고 그냥 뭐 시간도 없어서 그냥 제가 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프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게 사실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 친구는 저희가 요렇게 x, b 마이너스 요렇게 쓸 수 있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누적 분포 성격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저희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은 그럼 결국 요 부분을 저희가 누적 분포 함수를 보는 건데 이 사이에 있는 저기 그 확률은 여기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B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전부 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딱 요만큼만 남겠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두 번째는 요거 그냥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저기 요거 요렇게 그대로 저희가 풀어서 알파 dt 아니면 dx 이 경우는 뭐 dx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x가 없으니까. 요걸 그대로 그냥 풀어서 계산하면은 뭐 이거 그냥 c 마이너스 a f 마이너스 이렇게 사실 뭘 쓰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로 그대로 그냥 갖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일일이 그냥 그 누적 분포함수 또 정의 이용해 가지고 예, 구하셔도 되고 근데 사실 선호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왜냐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게 쉬워서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어려운 누적 분포들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게 이제 좀 괜히 좀 까다로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저희가 요거는 이미 구해놔서 알거든요. 이 누적 분포 함수는.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 쓰는 쪽이 더 빠르기 때문에 보통 요렇게 그냥 많이 하고 근데 요거는 예, 뭐 균등 분포 정도라면 뭐 예, 오히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진짜 좀 복잡한 이제 그 친구 나오면은 이제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건. 그래서 그땐 요렇게 그냥 예, 분포에서 분포 빼는 걸로 그러니까 누적 분포에서 누적 분포 빼는 식으로 해다가 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거 두 번째 거 할 때. 그래서 원래 첫 번째 걸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이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증명 안 그러니까 푸는 건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왜냐면 사실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이제 스킵해요.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계산하는 게 이제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학자들이 구해놓은 거 씁니다. 그냥 그대로 갖다가. 근데 사실 요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것도 충분히 보면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요 정의 그대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T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좀뭐 혼자 이상한 소리 하고 이 X가 맞습니다. 이건 그치 이건 틀릴 리가 없지. 이게 근데 자대로 나와요. 여기 기대값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곱입니다. 아, 야 이제 어제 이거 투성이네 진짜 이거. 이게 예. 그 x 제곱의 기대값인 건가요? 그냥 네, 전체예요. 요게 2x 예, 예, 예. 예, 요거에 대한 제곱. 그래서 원래 이게 분포 저기 베리언스 구하려면은 분산 구하려면은 저희가 반드시 요거는 거쳐야 되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두 개를 구해서 사실 과정은 똑같은데 이게 여기 점점점에 이제 좀 복잡한 식이 들어가서 진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직접 해보시면은 금방금방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적분 계산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요렇게 얻는데, 이제 요것도 요거 공식을 써서 이제 제곱이 들어가면 사실 이제 조금 많이 귀찮아지죠. 근데 그래서 또 점점점으로 제가 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연속 분포, 뭐 이산도 마찬가지고 연속도 마찬가지고, 이제 분산이랑 평균 이제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이 과정은 요게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해 주시는 걸 저는 권합니다. 요거는 그냥 시간 남을 때, 예, 왜 파인만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냥 삼각함수 법칙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증명했다고, 그냥 자기 심심할 때마다. 그거부터가 조금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시간 되시면은, 예,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심심해도 안 합니다. 이런 거 저는. 네, 딴 거라고 근데, 그러지. 근데 이게 예, 아까 이게 뭐 확률 밀도 함수가 있잖아요. 확률 예,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네네. 예, 밀도가, 그러니까 이 X축에 있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어떤 철사가 있으면은, 이 네네. 철사가 이렇게 그 밀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밀도가 아, 고르게. 그러니까 그 그럴 가운데, 질량 중심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 평균 값이 되는 거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음, 아, 그렇네요. 자, 예. 그, 그러면 좀 외우기 직관적으로 쉬울 것 생각하면, 같은, 예. 음, 아, 그렇네요. 이제,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대충 그냥 가운데니까 2를 나눴구나,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예. 예. 만약에 토마스님 말씀대로, 예, 이해하시면은 금방, 예, 딱 올바르게 이해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분산은 조금, 예, 좀 직관적으로 뭐 와닿지 않아서 이건 외우시는 거를.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야, 아닙니다. 예. 분산은 좀 보기 좀 그렇다는 거, 식이 너무 다르게 생겨서.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는, 그냥, 요거 한번 해보시는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네, 마지막이네요, 이 친구가. 사실 이제, 요거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근데 요거 구하는 문제는 사실 너무 간단해서 뺐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숫자 대입하는 거거든요. 알파, 베타, 네, 여기다가.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는 문제여서, 요거까지는 제가 그냥, 네. 사실 앞으로 평균 분산 문제는 아마 정규분포 이쪽 제외하고서는 다 이제 이런 식일 겁니다. 뭐 그냥 공식 주어지고 그냥 대입하는 식 이렇게. 네,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는.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이제 목록 그 업데이트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저희가 거의 반 왔거든요. 지금 확률 그거에. 근데 사실 반 이상인 게 그 이제 강의 수로는 반인데 사실 반 이상인 거나 다름없는 게, 끝에 가면은 이 녹화를 좀 뭐같이 해놨어요. 그 이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3분짜리도 있고 20초짜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게 막 20초. 합쳐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부터 이제 약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막 강의 수가 막 많은 게 있거든요. 막 64에서 뭐 70까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막 하나에 20분씩 막 그 7개가 아니라 막 20분인 거, 뭐 10초인 거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녹화도 어중간하게 또 끊어놔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나중엔 또 괜찮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찾으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다 써놓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갑자기 딱 딴 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생각하면 사실 저희 반은 넘게 온 겁니다. 그것까지 이제 나중에 강의 수는 뒤지게 많이 남았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약간 그런 이유. 짧게 짧게 잘라놓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문제풀이라든지. 문제풀이 하나를 이제 그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느리거든요, 되게. 말이. 그래서 이제 문제 하나 풀이도 말을 되게 느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길어지는 것도 있고, 나중에 가면 문제풀이만 주구장창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 정규분포 쪽 가면 특히.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굳이 다 풀 필요도 없고 그냥 몇 개만 툭툭 찍어가지고 그냥 한 뭐 발표하신 분이 뭐 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한두 개, 아니면 두세 개 정도 그냥 골라서 그냥 그 문제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서 그냥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앞으로 같이 풀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그대로는. 네. 그렇게 하면 아마 좀 이것도 아마 제가 때 올해는 한 내년 안에는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 문제가 어떤 목장에서 이제 파는 우유의 양이 50리터에서 150리터 구간의 연속 균등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님 뭐들이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우유의 양을 이제 좀 많이 사간다고 하죠. 근데 그게 50에서 보통 150리터 사이고 그 확률은 균등분포라는 겁니다. 그 확률은 뭐 특이하게 뭐 누군가 와가지고 뭐 100리터 쭉 사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50리터에서 150리터 사이에 그냥 완전히 랜덤으로 그냥 모든 확률 다 똑같이 네, 그렇게 사간다고 하겠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가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50리터에서 150리터 그리고 연속 균등분포. 그래서 우유를 파는 양이 80리터에서 120리터 사이일 확률을 구해보려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요걸 구하는 거죠. 지금 80에서 x 120. 요거. 그래서 아까 요걸 쓰셔도 되고 요거를 요걸 쓰셔도 되고 또는 아까 정한 대로 80에서 120 하고 1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저희가 이 x가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겠죠. x 팔로우 뭐냐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0에서 150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따라준다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구할 수 있죠. PDF로 구할 수 있죠. PDF가 저희 공식에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였기 때문에 150 마이너스 50 해서 이제 100분의 1이 되죠. 네, 요건 여기 어디서 어디까지 x가 50에서 150까지 그 이상은 전부 다 0 아니면 이하는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구해보면은 저는 그냥 바로 인테그랄을 썼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요것도 돼요 요것도 강의에서는 요렇게 씁니다 요거 강의에서는 이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이어서 근데 굳이 계산의 차이가 제가 볼 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요게 더 빠른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그냥 그래서 150 제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쓰고 그 다음 80에서 120까지 계산하면은 그냥 저기 4분의 10 남았어요 그다음 2분 저기 5분의 2 그래서 0.4 40% 확률로 이만큼 사이에 사갈 확률이 딱 40%가 나온다는 얘기죠. 균등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사실 균등분포 따르는 케이스는 많이 없죠 사실은. 근데 그 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뭐 버스 같은 지 이렇게 막 정규적으로 찾아오는 막 약간 그런 거 아니고서는 네, 뭐 많이 없죠 사실은 이거 균등분포 따르는 거는 뭐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우유를 뭐 먹는데 뭐 우유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많이 사갈 거고 약간 사람마다 또 선호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또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선호도들이 막 섞여가지고 또 랜덤을 또 이루면 또 균등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특이하게 이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고 우유 같은 것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막 되게 많아요. 뭐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무슨 락토즈 프리인가 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지방 우유, 뭐 고지방 우유 막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종류가. 벌써부터 사람들 선호도가 다 다른. 근데 그것도 제가 예전에 알바했을 때 그 우유 주문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그 보통 제일 적게 제가 시켰던 우유가 저지방 우유거든요. 그 보통 일반 우유보다 저지방 우유가 진짜 안 나고 많이 버리는 것도 저지방 우유 제일 많이 버려요. 그 유통기한 지나가가지고 그거는. 네, 벌써부터 그것만 봐도 선호도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균등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는 네,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은 저는 잘 안 따른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균등보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것 같아요. 언제 균등보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지 랜덤 넘버 말고 그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복습 차원에서 제가 저기 만든 문제는 아니고 이거 이제 문제에서 나왔는데 일부러 안 뺐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냐면 이건 약간 복습 차원에서 저희 그 뭐야 조건부 확률 공부하려고. 그래서 오늘 우유를 파는 양이 120리터를 넘기지 않는다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주어진 정보죠. 그냥 주어진 정보. 사실 모르죠. 120리터 넘을지 안 넘을지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오늘 넌 120리터 절대 넓게 못 팔 거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냥.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주인은. 난 120리터 절대 못 팔 거라고. 이 넘게는.
아니면은 뭐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110리터 넘게 팔면은 뭐 벌금 때린다 뭐 이래가지고 절대 못 판다는 걸 안다고 하죠. 그래서 아니면은 오늘 갖고 있는 양이 110리터밖에 없다든지, 예, 뭐 예를 들면, 예, 그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겠네요, 사실. 그래서 아무튼 110리터를 넘기지 않는다고 할 때 오늘 그때 85리터 이상을 팔 확률은 이 뭐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 확률 분포죠. 아니 확률 분포 조건부 확률이죠. 정보가 주어졌고 보통 조건부 확률이 이게 많이 실수하는 게 요거를 요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and x 이렇게. 왜냐면 오늘 이거 110리터 안 넘긴다고 했으니까 그냥 end로 봐도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아니죠.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이게 아니죠. 요거는. 요거는 이미, 이건 이미 결정된 사실이죠, 이거는.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얘랑 같이 나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깨를. 얘랑은. 이거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푸는 건 안 되고, 저도 사실 처음 공부했을 때 이게 제일 헷갈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유를 파는 양이 110리터 넘기지 않는다고 했을 때 80리터 하면 저희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부 확률.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의 요거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 확률 공식 여기 한번 써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E, A, N, B 이렇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보면은 뭐였냐면은 이게 A고 이게 B라고 했을 때 이, 이게 이제 전체 이제 제가 전체 공간이라고 전체 샘플 스페이스 저기 S라고 할까 그냥 전체 샘플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구했던 거를 조건부 확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B가 전체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요게 B가 전체가 되고 그 중에서 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축소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 여기에서 여기만 즉 요게 전체가 되고 요것만 따지는 확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맨 조건 정보가 이미 주어져서 이건 확실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확률을 이미 따질 필요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식화한 게 요거죠. 이 그림을 그러니까 요거 공식화한 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85보다 크고 엔드 110보다 작은 확률은 요거죠 그냥 이렇게 이 사이에 있는 확률 그리고 이제 근데 조건이 x보다 반드시 1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저기 뭐 누적 분포 함수 써서 구하셔도 되고 요 파트는 근데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그냥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분 때려서 그냥 하면은 요것만 달라지거든요. 요 밑에 값만 얘는 85고 얘는 사실 이게 50이니까 예 110보다 작다고는 해도 50보다 반드시 커야 되니까 저희가 50이 합이었기 때문에 로월 바운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면은 그냥 5분의 10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기 12분의 5 나옵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균등분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 네, 선생님 앞에 얘기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랜덤 넘버를 구하는 거 말고 네. 균등 분포를 다른데 어디에 쓰나요? 실제로 우유를 파는 이런 조건이 균등 분포를 따르진 않을 거잖아요. 혹시 실례로 뭐 균등 분포 따르는 것들 좀 제가 예를 네. 뭐가 있을까요? 예. 어, 우리 지금 딱막 생각하니까 뭐 생각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가? 사실 있는데 뭐 없을까요? 뭐 아무거나 예를 들면은 아니다 이것도 좀 그런데 뭔가 연속적으로 계속 오면서 네, 거기서 우리가 탁탁 고르는 약간 그런 느낌. 뭔가 흐르는 강으로 치면은 뭐 그 강에 이거 조금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공간 안에 어
물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호수에 이렇게 물이 있는데 이 호수에 물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어 컵으로 근데 이건 너무 뻔한데 이거는 근데 이 부분에서 물 떠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 전체 구간 이 뭐야 여기가 그냥 땅이고 여기가 물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랜덤으로 컵을 던져가지고 여기다 컵을 던져가지고 아니야 물이 나올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 랜덤으로 컵을 던져가지고 돌이라고 합시다 뭐 컵까지는 여기다 랜덤으로 돌을 던져가지고 물 안에 들어갈 확률 이거는 군등분포를 따를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요 안에 들어가면은 무조건 안에 들어가는 거고 뭐 어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만 나오면은 이제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물 그 호수의 그 좌표로 보면은 딱 이 안에 들어갈 요 부분이 이제 이 구간이 되는 이런 거고 거는 안 될까요? 뭐, 어떤 거요? 댐인데 아까 물 얘기하셔가지고 저 그거 듣고 나서 댐을 뭐 지나는 어떤 수량 같은 거? 뭐, 아니 물,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물이 뭐 강이 뭐 어느 정도 일정하게 흐를 테니까 뭐 이렇게 네네. 그런 거. 나이가라 폭포 같은데 이렇게 뭐 음, 발전할 때 뭐 물의 어떤 그양 같은 거. 따- 떨어지는 물의 양 뭐 이런 거 비슷하지 않을까요? 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것도 균등분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의 양은 항상, 뭐, 물론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비 많이 오고 나서 나야가라 가면은 진짜 무서웠거든요. 물이 엄청 불어나 음. 있어가지고. 실제로 거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지 말라는 짓 하는 애꼭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죽는 애들 많아요, 거기서 괜히. 왜냐면 안전 어, 펜스도 잘 안 쳐놓거든요, 거기는. 보라고 잘. 음. 근데 거기서 그 이렇게 사진 뭐 인생샷 하나 찍겠다고 저기 무슨 그 펜스 위에 핀셋수 되게 낮아요 그것도 그 위에 앉아가지고 막 폼 잡고 찍다가 뒤로 가다가 진짜 인생 아, 골로 가는 그런 애들 어, 많거든요. 네, 그렇구나. 반드시 있어요. 해마다 나와요. 근데 너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뉴스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런 게.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항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년에 꼭 몇 명씩 그렇게 죽는 사람 거기서 되게 위험해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거기서 꼭 하지 말란 짓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안전장치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면은. 그말 그대로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알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 약간 기간을 따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야가라 폭포 같은 것도 계속 일정한 양으로 떨어지겠죠. 뭐 비가 안 오고 이러면은 일정한 시간 동안 뭐 해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해도 뭐 세지 않아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에 증발하니까 또 물은 결국에는 사실 그래서 사실 균등분포 찾는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저희가 이제 근데 약간 어프로시메이션으로 균등분포 써도 토마 선생님 말씀대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뭐 이런 거도 될까요? 그 어떤 거요? 방 안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잴 때, 뭐 이런 것도. 그런 거, 그것도 제가 그때는 근데 제가 이제 물리를 잘 몰라서 뭐 이산화탄소가 무겁다든지 뭐 이런 것만 없으면은 이게 뭐 골고루 퍼져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독가스든 뭐 이산화탄소든 뭐든 골고루 퍼져 있다. 그러면은 그 미여사님 말씀대로 그것도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공기 무게 없고 적당하게 이렇게 섞여 있고 아니면 뭐 공간에. 높이를 똑같은 예, 그 방 안에 네모를 그려가지고, 네. 그 플레인이랄까요? 벡터 공간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가 음, 농도를 재고 다니면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숨을 음, 안 쉬고, 농도를 재고 다니면. 아니면 거미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뭐 거미줄 위에 있는 거미가 사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거미한테 의지가 없다고 제가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거미한테 의지가 없고 거미가 특정 공간에 있을 때 어떤 특정 장소로 움직일 확률도 균등분포라고 제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거미처럼 의지가 없다고 가정하면 거미가 뭐 제가 모르죠. 뭐 물어볼 순 없으니까 거미한테. 근데 그런 것도 다. 아무튼 보니까 맞네요.
예, 아마 안 한다면 아마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 딱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지금 생각 안 나서 그런데 네, 아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